점사를 보러 이제 가면 한 군데만 가지 않고 여러 군데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갈 때마다 뭔가 점사 내용이 달라. 같은 사주인데 점사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만약 둘한테 보러 갔어요. 달라요. 그럼 한 명은 점사를 보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점사를 못 보는 사람일 경우 그럴 때는 그게 말이 되는 거고. 그래서 항상 점을 보고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게 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못해도 세 군데는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.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. 세 군데를 가면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거고 한 사람은 틀린 거겠지. 그러면 점사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과거도 맞추고 현재도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걸 프로테이지를 낳고 봤을 때 이 무당이 100%에 가까운지 내지는 50%밖에 안 되는지 그건 본인네들 판단인 거거든. 그리고 뭐 4대가 맞으면 더 잘 나온다 하는데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 새벽에 와가지고 점 보면 더 잘 본다 하는데 나도 그런 건 모르겠어. 뭐 점이라는 거는 뭐 앉자마자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가는 데마다 틀린 거는 그 무당의 능력이라든지 그게 차이가 큰 거죠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. 사람들이 쌍둥이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쌍둥이를. 근데 태어난 날이 똑같아. 똑같은 줄기세라.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거기서 야가 외줄 쪽이냐 친줄 쪽이냐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. 얼마 전에도 이제 쌍둥이 점사를 봤는데 성향이 정반대라. 근데 일란성 일란성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가 친줄에 소위 말해 미친 사람이 있다. 그러면은 그 친줄 탄 애가 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. 외줄 쪽에 예를 들어 갖고 암에 걸렸다. 근데 쌍둥이인데 얘는 암에 걸리고 얘는 암에 안 걸리는 거야. 그러면 그건 외줄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사주는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외줄이냐 친줄이냐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. 뭐 사람들이 가거든 쌍둥이인데 똑같이 안 나와요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근데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뭐 인공 수정을 했든 자연 임신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. 나올 때부터 이미 야는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들이 완전 똑같잖아요. 근데 보면 커가면서 성격이 다르고 아픈 것도 다르고 다 풍파도 다 달라. 그거는 줄이 다르다.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전자는 다 100% 얘한테 몰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다른 거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점 볼 때 성향을 이렇게 하면 막 박수 치고 웃는단 말이지. 그 진짜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거든. 근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. 근데 내가 한마디예요. 뭐냐면 형제지간 있어요 하면 있어요.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. 다 다르죠. 네, 쌍둥이도 똑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틀리다. 운명이 틀리다. 그래서 뭐 옛날에 신문 보고 뭐 그 TV 뭐 이상가족 이런 거 보면 쌍둥이인데도 떨어져서 하나는 입양 가쁘고 하나는 뭐 한국에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게 운명이 다른 거야. 틀리다니까. 그래서 사주는 똑같은 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. 왜 우리 그 입맛 있잖아요. 혀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. 그런 것처럼 사주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결론적으로는.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줄, 외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. 그건 다를 수 있는데 한 명인데 뭐 무당에 따라서 이게 달라. 점사가. 누구는 친줄 쪽으로 보고 누구는 외줄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무당들 보면 친줄 외줄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나는 잘 못 본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내 선생들도 그랬고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딱 적으면 친줄 외줄부터 먼저 얘기를 해.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. 그러면 친줄 가면 얘 가면 아빠랑 똑같아. 맞아요. 성격하고 생김새가. 얘 외줄이야. 엄마 쪽이야. 맞아요. 그걸 왜 보냐면 이게 그 집안 내력들이 있단 말이지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파야 점이 야들이 무슨 문제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왜 아파하는지, 왜 힘들어하는지, 왜 학업을 포기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. 그럼 거기를 타고 올라가려면 우리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잖아. 그러면 그 조상들을 파야지만이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게고. 근데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뭐냐면은 무당들이 다 그걸 파느냐? 난 솔직히 몇 못 본 것 같아. 근데 나는 특이하게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점을 보세요. 그래서 조상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보는 거지. 그래서 한 번씩 점 보다가도 밖을 볼 때가 있어. 망자가 서 있거나 이럴 때.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알지. 저기 뭐 보여서 보는가 보다. 그럼 이래 보면은 얘기를 하지. 생김새나 성격, 그 망자의 성격. 그래서 이 아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. 보는 거의 차이, 뚫는 거의 차이. 난 그거라고 봐요. 그 때문에 무당들이 제각기점이고 또 그런 게 있어. 무당들이 병점 잘 보시는 분. 아픈 거. 그리고 내지는 뭐 사업 잘 보시는 분.
뭐 학업을 잘 보시는 분들, 나눠지신 분들이 계셔. 그분들은 뭐 갔을 때에는 내가 했던 얘기가 안 나와도 아픈 거 내가 얘기했는 거 내가 만약에 이 사람 간 아프네 얘기했을 때 그 병점 보시는 분들은 간 아프네 똑같이 나오지. 그 주특기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. 주특기가 있는 분들은 점 보는 게 다르다. 그리고 그런 게 있어. 이 무당은 성격에 대해서 너무 잘 맞췄어. 근데 나머지는 좀 흐지부지해. 근데 다른 무당한테 갔는데 성격은 잘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이 겪는 거를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. 다 나눠져 있는 거지. 그래서 각각의 신이고 각각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왔어. 근데 이게 문제라 해. 근데 이 무당한테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단 말이지. 왜? 요즘엔 일하고 전화를 안 받는 데가 너무 많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면 몇 달 기다리라고 하니 또 당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고민이 된단 말이지. 그럼 딱 그거야. 몇 군데 돌아다녀.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무당한테 그래도 쉽게 연락할 수 있고 마음 편해지고 점 볼 때 좀 편안했다. 나 이 무당한테 끌린다. 그 무당한테 가서 일을 하는 거지. 무당이 딱 집어갖고 너 나한테 안 하면 죽어. 그거는 믿지 말라는 거거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. 그래서 무당이 전문은 다 틀려요. 몇몇한테 한 3명 정도한테 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면은 믿을 만한 얘기고. 왜냐면 카거든. 이렇게 점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일하라고 하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근데 딱 나는 한마디 하거든. 내가 100%일 수 없으니 다른 데 가셔서 보시더라도 거기서라도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손녀님한테 왜 일하면 안 돼요?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딴 데 보고 연락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.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. 당장 안 하면 안 될 일은 딱히 진짜 몇 없거든요. 진짜 뭐 주당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면 끌고 오면 여기서는 우야하겠지만 산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. 그건 밤낮 안 가리고 그냥 바로 끌고 가야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언젠가는 해주셔야 돼요. 그런 일들은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발품 팔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당들한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지. 예를 들어갖고 뭐 너 나한테 안 하면 너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결제 안 하고 너 안 하면 너 큰일 나. 그거는 뭐냐면 말 없는 칼을 목에다가 대고 협박하는 거예요. 그렇게는 일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.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. 그런 무당들은 걸러라.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만사형통 운수대길 로또 1등이에요.